안녕하세요. 저는 곧 50대를 앞두고 있는 평범한 남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살아오면서 그다지 큰 잘못을 한 것도 없고 늘 평범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저에게 남들에게는 절대로 이야기할 수 없는 딱 한 가지 커다란 비밀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심지어 아내에게까지도 비밀이지만 이제 나이도 먹었고 오래전 일이기도 해서 하나의 추억거리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계속 저 혼자만 알고 살기에는 도저히 입이 근질근질해서 참을 수 없네요. 그렇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함부로 이야기했다가는 제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고 완전히 끝장나버릴 것만 같아서 도저히 이야기하지 못했는데 이대로라면 정말 죽을 때까지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익명으로 사연을 보내봅니다. 약간 충격적일 수 있는 이야기지만 거짓없이 진실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5년 전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을 지켜온 아름다운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정말 착하고 예쁘면서 매력적이기도 한 여자였어요. 저한테는 과분할 정도의 사람이었고 무엇 하나 빠질 것 없는 사람이었죠. 연애는 물론 결혼을 해서도 부부의 금술이 너무 좋았고 주변 사람들도 모두 보기 좋은 부부라면서 칭찬도 많이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밤의 궁합도 어마어마하게 잘 맞아서 결혼하자마자 예쁜 아이도 생겼습니다. 당시에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바로 천사 같은 아이가 생겼다는 말에 얼마나 행복하던지 지금 생각해도 저희 부부는 참 궁합이 좋았습니다. 장인어른은 일찍이 돌아가셨고 장모님만 계셨는데 장모님이 17살에 저희 아내를 낳았기 때문에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이 관리를 잘해서 그런지 겉보기에도 그렇게 늙어 보이지 않고요. 제가 아내와 8살 차이기 때문에 장모님과도 위로 9살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장모님보다는 누나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라니까요. 장모님은 나이도 젊은 편이었고 아내처럼 미인이었습니다. 처음 아내를 만났을 때 정말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장모님을 처음 봤을 때 아내의 미모는 장모님에게서 내려왔구나 하고 단번에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타고난 젊음을 유지하면서 자연적으로 아주 예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나이가 적은 편은 아닌데 관리를 꾸준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 이것저것 건강에 좋은 걸 많이 챙겨 먹고 술도 잘 안 먹고 운동을 하루에 4시간씩 한다면서 몸 움직이는 걸 좋아하다 보니 몸매에 군살도 하나 없으셨습니다. 혼자 사는 미망인이고 젊고 아름답다 보니 동네 아저씨들이 우리 장모님하고 한번 놀고 싶어서 껄떡거리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공원에 놀러 갔다가 옆에 벤치에서 저희 장모님 이야기하는 것도 실제로 들은 적이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재혼은 물론이고 남자 만날 생각 자체가 없어 보였습니다. 먼저 돌아가신 장인어른을 그리워해서 그러는 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원래 성격이 그렇게 밝은 편도 아니라서 동네의 아저씨들하고도 어울리지 않더라고요. 그런 장모를 보면서 저는 한편으로는 참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장인과 사별한 것도 슬프고 답답할 텐데 다른 사람을 만나지도 않고 지금까지 혼자서 지내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저와 결혼하기 전에 제게 시집 가버리면 혼자 남게 될 장모님이 불쌍해서 안 될 것 같다고 이야기했고 그런 아내를 위해 저는 평생 장모님을 제가 모시고 살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내가 예쁘면 처가 기둥의 절이라도 한다는 말처럼 기쁜 마음으로 장모님과 함께 살았어요. 처음부터 딱히 그게 불편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준비도 항상 했고 다짐도 여러 번 했지요. 막상 함께 살다 보니 신기할 정도로 불편한 게 없었고 장모님이라고 많이 눈치 보거나 그러지도 않았고 생각보다 하루하루 생활이 괜찮더군요. 신혼 초에 아내가 임신하고 힘들어했지만 장모님이 옆에 있어서 저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너무 편했어요. 오히려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경험자가 옆에 있으니까
아내도 심적으로 잘 의지할 수 있고 아내 혼자 끙끙 앓는 모습을 안 봐도 되니 저도 마음이 편했고요.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도 장모님께서 아이를 많이 봐주신 덕분에 아내와 저는 바쁜 와중에도 나름대로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길 여유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아이가 첫돌이 지났을 때 여름 휴가를 가게 되었어요. 아내가 바다를 보러 가고 싶다는 바람에 장모님을 모시고 온 가족이 강원도 양양으로 갔습니다. 지금에야 양양에 공항도 있고 젊은이들이 서핑도 타고 관광지가 됐는데 당시에만 해도 양양은 정말 바다 보러 가는 곳이었거든요. 관광지라고 말하기도 애매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바다 하나는 끝내줘서 거기로 여름 휴가를 가게 됐습니다. 저는 평소에 운전을 오래 하면 너무 몸이 피곤한 스타일이라 도착하자마자 숙소에서 잠이 들어버렸고 저를 뺀 나머지 3사람은 바다로 놀러 나갔어요. 낮잠을 한참 자고 일어났는데 너무 더워서 일어났어요. 에어컨을 강하게 틀고 화장실도 갔다가 목이 말라서 물 한 잔 마시기 위해 주방 쪽으로 갔습니다. 어차피 다른 사람들은 전부 바닷가에 놀러 갔기 때문에 저는 우통을 다 벗은 상태였어요. 비몽사몽하며 물을 마시려고 주방으로 걸어갔는데 제 아내가 냉장고를 정리하고 있는지 쪼그려 앉아서 숙소 냉장고를 뒤적거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제 아내가 즐겨 입었던 티셔츠와 치마였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의심 없이 제 아내라고 생각하고 뒤에서 끌어안았어요. 아내가 몸매가 정말 예쁜데 그 중에서도 뒤태가 가장 예술이었습니다. 조용히 다가가서 짓궂은 스킨십을 하다 보니 뭔가 느낌이 평소와는 다르더라고요. 아내인 줄 알았던 그 사람도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는데 바로 제 장모님이었습니다. 장모님이 아내의 옷을 입고 있어서 제가 완전 착각을 했던 것이었어요. 자다 일어나서 비몽사몽한 상태였고 제가 안경도 안 쓰고 있었기 때문에 더 몰라봤습니다. 저도 놀라고 장모님도 놀라서 바로 방으로 뛰어들어가 옷을 제대로 입고 안경을 쓰고 나왔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고 나니 장모님께 너무 죄송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드렸어요. 장모님께서는 괜찮다고 하시면서 젊은 사람이 그럴 수도 있다고 웃으셨는데 뭔가 그때부터 분위기가 어색하고 아무런 말도 없었습니다. 한참 서로 눈치만 보고 어색한 와중이었는데 제가 뭔가를 씬 건지 그날따라 평소보다 장모가 매력적으로 보이더라고요. 물론 제 아내가 젊고 예뻤지만 아내와 똑 닮은 외모의 장모는 성숙한 매력이 물씬 풍겼어요. 저는 스스로 이러면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다짐했지만 너무 젊고 혈기왕성한 제가 장모님의 매력을 외면하기는 힘들었어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아까 못 마신 물을 마신다는 핑계로 주방으로 들어갔는데 장모님도 우리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분위기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저의 눈치를 슬금슬금 보고 있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전혀 피하거나 도망갈 생각이 없어 보였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장모님께 살짝 터치도 해봤는데 여유있게 저를 받아주셨어요. 이건 괜찮다는 신호라고 생각하고 장모님께 그대로 키스를 해버렸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장모님도 저를 받아주었고 우리 둘은 주방에서 서서 끌어안고 키스를 했어요. 마치 전혀 예고 없이 전쟁을 치르는 군인들처럼 당황스럽지만 그것을 충분히 받아들이는 자세였습니다. 정신없지만 뜨겁게 할 건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미래의 제 아내와 키스하는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건 겨우 시작에 불과했고 그 뒤로 아내의 눈을 피해 장모와 사랑을 나눴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오직 아내뿐이었고 장모님에게 느낀 감정은 호기심과 더 많은 자극뿐이었어요. 제 아내와 비슷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 아내와 다른 그런 게 있습니다. 아주 짜릿하고 묘한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집에 사는 사람끼리 불꽃이 튀기 시작하자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강원도 휴양지에서 시작된 우리들의 분류는 그 뒤로도 거의 5년 가까이 이어졌고 제 아내가 둘째를 낳고 저도 나이가 들어 슬슬 체력이 떨어질 때쯤이 돼서야 간신히 우리 둘 다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요.
저와 장모는 더 이상 이렇게 살다가는 가정이 파탄나고 말 거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고, 너무 늦지 않게 서로 간의 감정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아내에게는 미안하지만 그때도 지금도 전혀 눈치 못 채고 있어요. 장모는 신기하게도 아내와 닮은 구석이 너무 많았습니다. 외모는 물론이고 목소리도 비슷하고 말투도 비슷하고 심지어 사랑을 나눌 때 내는 소리도 비슷합니다. 사소한 버릇 하나하나 똑 닮았기 때문에 눈을 감고 있으면 누가 누군지 구별하기 힘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더 이런 관계에 거부감이 생기지 않았고, 다른 여자도 아닌 바로 제 장모였기 때문에 죄책감 없이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묘한 이상한 기분은 계속 들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으로 장모와 사랑을 나눈 지 10년도 더 시간이 지나버렸고, 제 장모님은 몇 년 전 지병을 앓다가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장모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아내에게는 철저하게 비밀을 지켰어요. 우리 아내가 그때의 장모보다도 나이가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요즘도 아내와 저는 왕성하게 사랑을 하고 있고, 아내와 키스를 하고 사랑을 나눌 때면 돌아가신 장모와 똑 닮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아내를 보면서 장모님을 그리워하는 제 자신이 우습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런 기분이 들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죄책감 때문인지 가끔은 장모가 제 꿈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평생 아내를 속였다는 마음에 미안하기도 하지만 외로워하는 장모님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서 한편으로는 남자로서 뿌듯하고 기분이 좋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내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면 받게 될 충격이 너무나 두려워서 저는 도저히 아내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장모님과 저의 관계를 아는 사람은 오직 저뿐입니다. 제가 죽는 날까지 아내에게는 비밀로 할 것이고, 미안한 마음만큼 더 사랑해주겠습니다. 2명을 사랑했던 제 마음은 이제 온전히 제 아내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막장 집안이라 생각하겠지만, 적어도 저는 밖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서 바람을 피우는 놈들보다는 제가 낫다고 생각해요. 끝까지 기밀 잘 지키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것입니다.